13-1을 하는 거야. 13-1. 지금 부동산하고 동산에 대한 집행은 잠시 놔둬. 부동산 그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엄청 지금 건너뛴 거야. 그다음에 동산 건너뛰고 채권에 대해서 들어온 거야. 채권에 대해서. 곧 요때 동산은 우리가 집행법의 동산은 유체동산이라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동산하고 채권도 동산으로 친다.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민사집행법 조문상으로 제2편 제2장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면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동산이라는 큰 상위 개념 밑에 오른쪽 두 번째 유체동산이 있고요. 이 두 번째 유체동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산이고, 오른쪽 세 번째 부분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민사집행법에서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속에 속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오른쪽 두 번째 보면 유체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산이라고 하는 유체동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채권, 이게 있네. 하여튼 기본적인 흐름은 이 경우도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그 그림을 보면 압류명령이 내려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현금화로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게 있고 배당이 있던데, 이 경우는 이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려는 거지. 그래서 13-2 와서 그림 봐봐. 채권자가 있고 갑이 있고 그에 대한 채무자 을이 있고 그 을의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 병이 있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갑을병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을의 채무자고 을에 대한 채무자인 제3채무자 병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자기가 돈 받을 채권이지, 집행하려는 채권이지. 그 다음에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는 채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압류채권이라고 쓰기도 하고 피압류채권이라고도 써. 뉘앙스는 압류되니까 피압류채권이라고 쓰는 게 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압류채권이라고도 써. 그러니까 압류와 피압류는 사실은 반대되는 느낌의 같은데 그냥 그렇게 써.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마. 압류되는 채권이라는 의미에서 압류채권이라고도 하고 피압류채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조금 어떨 때 헷갈려. 그래서 압류, 피압류, 압류하고 피압류는 대칭되는 용어 같은데 이걸 말하는 거야. 을에 대한 병의 채권. 되겠지? 그래서 압류는 우리가 억수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압류, 그 다음에 저쪽에 보전처문에서 가압류 배웠지. 그래서 압류의 효력, 가압류의 효력, 그거 갖고는 상당히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압류는 이미 얘기했어. 압류의 효력, 그 다음에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라는 거는 뭐야? 집행권한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그것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이제 압류로 전이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가압류, 압류의 효력은 마찬가지인데 처분 금지의 효력,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인 즉평이 을한테 지급을 금지하는 이런 효력 등에 대해서 쭉 봤지.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보자. 일단 그럼 교재부터 봐. 그래서 이미 한두 번쯤 문제 본 게 뭐였어?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경합 또는 채권 가압류, 뒤에서 보전처분에서 가압류와 채권 양도의 경합 어떻게 되느냐지.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과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을 비교해서 서로 효력에 관해서 물어보는 걸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압류의 효력에서 그 다음에 13-14, 13-14에 보면 처분 금지 이런 거 얘기했지.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그림 그려준 게 뭐야? 압류됐더라도 처분이 금지된다라는 처분 금지의 내용 등에서 압류가 됐더라도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갑에 의해서 압류가 됐더라도 을이 병한테 이것을 갖다 소재기하는 것 등은 막는 것은 방해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압류 또는 가압류 되더라도 을이 병한테 소구할 수는 있다. 소재기할 수는 있다. 이거지 계속.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잖아. 소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이 일반 채권이면
일단 압류가 걸려 있으니까 법원이 조금 뭔가 찜찜은 해. 지금 을이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을의 채권자인 갑한테 압류 내지 가압류 걸려 있잖아. 그럼 이거 소재기할 수 있는데 판결에서 그냥 병이 을한테 주라고 딱 단도직입적 할 수 있느냐 해서 좀 찜찜한데 일반 채권이라면 가능하다. 일반 채권이라면 가능하다. 근데 이전 등기 청구권에 걸려 있을 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면 집행이라는 게 곧바로 집행에 등기부 올리는 거니까 법원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압류 내지 가압류를 고려해서 그 부분에 저번 때 객관식 선택형 문제도 올해 하나 나왔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 법원. 이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야. 일반 채권이 아니라. 압류 내지 가압류에 걸려있는 채권에 대해서 을이 병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는 소송 내는 걸 막는 건 아닌데, 그리고 딴 쟁점이 없어서 인정해줘야 될 때 곧바로 단순 인용을 해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나 그 말 하면서 뒤에 또 나와. 실제 그때 얘기했던 선택형 문제 그 말이 뒤에 한번 또 나와. 이 채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에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지. 해제시켜야지 그냥은 안 된다. 이게 근데 금전 채권이면 그냥 갚아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저번 때 선택형 문제 푸는 거 그거지. 됐지? 됐지? 그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쭉 왔어. 여기까지 쭉 왔어. 그 다음에 상계항변에서 상계를 할 때 어떻다고 그랬어? 시험 문제 억수로 나오지. 이건 민법적인 문제지 뭐 꼭 여기 집행법 문제는 아닌데 내가 해놨지. 변제기 선돌해설이란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번 있었지. 2012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각주 26. 그 민법에서 억수로 배워 여러분 상계에서. 그치? 그러니까 딱 어떤 문제가 되겠니? 채권 양도 상계 이런 게 민법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가 집행법적인 상황이 있어. 그렇게 해서 물어봐. 그런 거 확인을 했었어. 그래서 압류에서 또는 가압류를 갖고 그런 걸 얘기했었고, 그치? 그 다음에 13-20 보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시효 중단.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우리가 본 바가 있지. 이렇게 본 바가 있지. 쭉쭉쭉. 그래서 뭐 13-22 압류금지 채권은 월급 뭐 2분의 1밖에 압류 못한다. 뭐 퇴직금 2분의 1밖에 압류 못한다. 뭐 약간 법률 상담적인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쭉 해서 이제 압류에 대한 설명이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34에 현금화로 들어가려고 그래. 현금화로 들어가려고 그래. 됐지? 지금 거기까지 막 간 거야.